25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겐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201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들어서 계속되는 외국인과 기관의 부재를 봐도 우리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타겐라이브만의 특별한 코너도 준비가 돼 있죠. 스타겐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들이 추천 종목 수익률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자 수익률 현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명록 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2.85% 일간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전문가들의 수익률도 약세권에서 진행 중인 점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전문가 0.41% 내린 힘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박우석 전문가 일간 수익률 마이너스 0.8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성우 전문가 마이너스 0.47% 기록하고 있고요. 문서진 전문가가 일간 수익률, 누적 수익률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2.70% 기록을 했네요. 자세한 포트 현황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마이클 잭슨, 그가 부활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레전드 뮤지컬 마이클 잭슨 스릴러 라이브. 런던 오리지널 팀 첫 내한 공연. 마이클 잭슨이 남긴 불멸의 히트곡과 퍼포먼스. 이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의 마지막 무대. 2013년 12월 11일에서 15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클 잭슨 스릴러 라이브. K모션으로 안전하게 편하게 시작하세요. 카드 없는 카드 생활. 국민 생활의 힘 KB국민카드.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 온난화 얘기일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SK이노베이션.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훈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일찍 일어났네. 네, 첫 출근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꿈이 있다면 도전을 겁내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던 그분의 두 번째 첫 출근입니다. 와, 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어요. 괜찮냐? 누구나 도전 앞에선 다시 청년일 수 있도록 누구나의 가능성으로 SK텔레콤.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Love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People 더 깨끗한 새 나의 에너지는 LPG다. Love, People, Green. 난립하고 있는 증권방송. 돈은 많이 버셨습니까? 믿을 수 있는 증권방송 있나요? 스타겐이 확 바꾸겠습니다. 스타겐은 기존 증권방송과 다릅니다. 스타겐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시스템 전문 회사가 증권 정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직한 증권 방송 스타겐.
안녕하세요. 스타겐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먼저 박우석 전문가, 황성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시장이 내리면서 전문가님들도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박우석 전문가님? 어느 정도 뭐 기간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빠지니까 좀 전문가들로서도 좀 당혹스러운. 당혹스러운 부분이 네. 있으셨구나. 네. 앞으로도 전략 잘 세워보면서 대응을 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어서 황성우 전문가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좀 남들도 어려운 만큼 저도 많이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고 지금 시장 돌아간 상황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 어떤 그 거래량이 붙으면서 패턴을 만들어준 종목이나 그런 패턴들이 잘 뭉개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장 차력이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네. 요즘 당일 고점 오면 그날이 고점인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좀 들고 가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전문가님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장 핫이슈 살펴보면서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외인 수급 변화 변심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44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역대 최장 순매수 기록을 세웠던 외국인들이요. 일단 기록이 깨진 후에는 뚜렷한 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중에 3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약 489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러 대외 이슈들이 남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이틀은 방향을 잃은 시장입니다. 미국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달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유라시아 철도 건설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철도주 최근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면서요. 3개월 동안 3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지 관련 주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이 4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을 때 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지 수급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지 염려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뭐 환율적인 거에서도 집중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오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 추세가 뭐 급격히 이탈되거나 그건 아닙니다. 네. 현재 좀 상승 피로도가 누적되어서 좀 쉬어갈 시장. 네. 차를 몰고 가다가 휴게소에 쉬어갈 부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쉬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20일선을 깨면서 음봉 자체가 이틀간 2개가 나오면서 지난번 상승의 고점 부분인 2014 정도 수준을 지지를 오늘 하긴 했지만은 예, 현재 상태로서는 좀 투심 자체가 좀 어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현재 시장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외인들이 현재 변심한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오늘은 이슈로서 잡았고 제가 한번 여러분 시청자들과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이를 이슈로 잡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외인의 뚜렷한 수급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44일간을 연속 순매수를 해주면서 13조 이상을 매수한 외국인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털고 나갈 그런 기미도 없고 한 하루 이틀 어제 1,800억 정도로 좀 매도를 하면서 좀 투심을 악화시켰고 오늘 또 한 490억 정도 그 코스닥 정도 157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매도가 이어졌는데 지금 매도하는 종목을 구체적으로 봐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 상장되면서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를 했고 현대차나 최근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떤 상당히 어떤 어닝 쇼크를 줬던 금융주 중에서 우리금융 같은 경우를 하면서 뭐 신한지주 이렇게 금융주, 은행주를 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석채 회장의 사임과 함께 KT 주식을 상당히 매도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장 전체적인 뭐 조선주나 화학주 그리고 IT주를 매도하는 이러한 전체적 시장 전체적인 매도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외인들은 지난번 그 정부에서 환율과 관련해서 약간 강성 발언했습니다. 구두 개입을 해서라도 어떤 원달러 환율 1,050 수준에서는 방어를 할 것 같은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를 보고 외에는 주춤한 것이 됩니다. 제 생각에. 뭐 환율을 더 떨어뜨리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저 정부에서는 뭐 수출이라든가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거 봐서 어떤 환율은 1,050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묵시적인 방어를 하겠다는 네.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어떤 스파트한 할머니의 유입도 약간 주춤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8월까지만 422억 달러입니다. 신문에서도 올해 경상수지가 일본을 앞지를 것 같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달러가 급속히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러의 유입과 함께 환율의 하락세, 다시 1,050을 방어를 하겠지만은 점진적인 서서히 그것마저도 무너지거나 했을 때 외인의 주식 매입이 다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율에 민감한 외국의 유럽계 자금이 단기간으로 좀 일부 이탈하면서, 그리고 또 그러한 눈치 보기 이러한 부분과, 또 이번 주말에 상당한 그 외국의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네. 고용 지표라든가, 고용 그리고, 지표요?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중국에서 이번 또 주말에 또 삼중 전해가 시작되니까 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인 변화나 있을 것을 또 좀 우려할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매수에 조금 주춤하면서 이것을 받아줄 데가 없은, 또 기관은 매도가 펀드 매로서 계속 나오고 결국은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이 추세적으로 5일선과 20일선 이탈한 것 같은데, 지난번 전 고점 부분인 2014 부분에서 약간의 반등을 줄 것 같고 외인의 추세적 이탈은 네.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인 상황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추세적으로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수급적인 뿐만이 아니라 대외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그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관해서 이제 여러 이제 언론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문제는 월가에서도 이 축소 시기에 대한 그것이 이제 뭐 당장 연말이다, 아니면은 뭐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몇십 일 동안 지속되던 외국인 매수 종목들을 보면 주로 이제 수출 관련주라 이제 반도체 대형주로 좀 집중 매수 환경이 있었는데, 아마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고, 근데 양적 완화 축소라는 게 양적 완화를 갑자기 하루 만에 딱 이제 정지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줄이는 거죠?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것인데, 그게 전제 조건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그에 따라서 이제 양적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그 채권 매입 자금을 좀 또 투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지, 그 한순간에 뭐 예전처럼 프로그램을 중지시킨다든지 그런 걸 시장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봤을 땐 전제 조건이 지금까지 쭉 시장에서 내세웠던 전제 조건, 그동안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주식이 빠져도 다시 양적 완화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양적 완화의 축소가 경기의 그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2%라는 그 인플레이션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아직은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각종 지표들이, 네. ISM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초까지는 좀 더, 왜냐하면 확실한 그 경기 회복의 시그널인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상승 압력이 거시적으로 나와야 금리 인상의 측면인 양적 완화 축소를 논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들이 네네. 아직 시장이 완전한 회복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이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지금 원자재나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 네. 예전에는 그 물가의 바로미터인 원유 가격이 지금 상당히 하향 안정화돼 있다고 볼 때,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돼 있다는 것은 역으로 물가가 낮다는 의미고, 이거 더 역으로 얘기하면 원자재 가격이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 경기가 점진적인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기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외인들의 완전한 이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 주도 위주의 국가가 이익이 나는 모멘텀은 유동성 장세라기보다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사회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제조업이나 이런 게 그 국가화하지 못하고 서비스업이나 주로 소비한테 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양적 완화로 무제한 돈을 풀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이제 수출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장기간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단순히 양적 완화 축소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2%가 달성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이나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에서 본다면은 지금 당분간 대형주 중에서 수출 경쟁력이 있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집중되거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떨어졌다고 파시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담아가시는 전략이 네.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서 실적 장세가 발휘가 됐을 때는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온 것만큼 이상의 어떤 그 주식 상승률을 보여준 그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단기간에 꼭지처럼 지수대가 보이고 지금 뭐 그 양쪽하나 당장 축소를 한다고 해서 빨리 여기 팔고 도망가야 되느냐. 지금은 오히려 이제 팔 때 타이밍을 만일에 단순간에 급락은 뭐 3, 4% 그런 급락이 나왔더라도 지금은 일단 참아가면서 오히려 다시 좀 더 하락 시기에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매수 상황이 박우석 전문가님처럼 추세적으로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린다면은 경제가 첫째로 회복되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 양적 완화를 통해서 투입한 그 자금을 시장에서 회수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그 경기가 회복돼서 각종 기업이나 이런 법인세라든지 극사 개인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다시 미국 그 정부 내로 들어와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2%가 절대 달성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뭐 양쪽 완화 축소는 꿈도 못 꾼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철도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 오늘도 대호에일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 대호에일이 지난번 지난번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차트를 보면은 대호에일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일단 오늘은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네요. 2,000원 정도, 2013년에 올해 7월 정도 수준까지 8월 순에 2,000원 정도 수준에 있었던 게 지금 오늘 3,960원을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상승폭이 컸는데 그 외에 뭐 대아티아이라든가 리노스, 세명전기 뭐 이런 철도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은 상승을 했고 오늘도 많이 오르다가 조금 상승폭을 좁히긴 했지만은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번 11월 12일, 12일과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남북 또 러시아 또 가스관 공사라든가 아니면 한반도 종단철도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이것을 다 연결한 유라시아 횡단철도 사업을 또 논의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랐는데 그 유라시아 철도 사업 실현 가능성이 큰 건가요? 일단은 추진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당히 크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그런 만남으로 하여금 정말 현실화되는 건지 그건 뭐 정치적인 뭐 푸틴 대통령이 바로 당장 와서 그것을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과 바로 하겠다. 일단 실무진의 어떤 사업을 것도 다 해야 되니까 궁금하고요. 당장 가시화되거나 100% 현실화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장기적으로 거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사업이겠지만은 당장 와서 푸틴 대통령 왔다고 바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 사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바로 런던까지 이제 그 철도를 통해서 물자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당장 오기는 요원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주식이 오르는 것은 그러한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상승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오는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기분이 최근 좋을 겁니다. 뭐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곤혹스러운 도청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 한국까지 오늘 뉴스에서는 한국까지 나왔는데 도청 지금 푸틴 대통령은 지금 그런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도청 관련 얘기 나오면서 그것을 발표한 스노든을 지금 망명해서 보호하고 있고 이번에 오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을 텐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런 철도 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도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네.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북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향후 그 한국과 러시아의 어떤 경제 협력 방안 이런 부분에 더 오히려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러시아는 경제 개발에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진 하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이라는 부분하고의 어떤 철도 연결과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코레일이죠. 저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현대 로템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몇 군데 현대상선 같은 회사에서 지금 네. 저 그저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에서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 외에도 러시아 정부의 국동아시아에 대한 개발 계획이 2025년까지 380조 가량 되는 투자 계획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네요. 네. 국동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러시아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스관 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그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해서 또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은 그러한 엄청난 사업을 뭐 충분히 추진하고 할 수는 있겠죠. 이러한 그 철도 사업은 규모가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안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네. 향후로도 충분히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철도 사업에 대한 뭐 투자 규모라든가 향후 성장성 이런 것도 보시면서 그 너무 무조건 테마에만 따라가지 말고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오신 후에 발표해서 그러한 부분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그것에 차익 실현할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히 무너질 부분도 있고 만약에 좋은 그런 실무진의 그런 향후의 어떤 구체적인 것을 그 어떻게 계획을 잡아보라고 해서 뉴스가 잘 나오면은 그런 부분은 향후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좋은 재료가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네. 철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이명박 정권 때도 네. 한 5년 동안 이제 심심치 않게 나왔던 테마거든요. 예. 근데 그 정치적인 기조를 살펴본다면은 그 옛날 햇볕 정책을 펼쳤을 때는 그 남북 교역 그 규모가 30만 톤 정도 네. 추산이 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줄었죠. 상당히 10분의 1로 좀 상당히 네. 줄어든 상태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로 이어간다고 보도 왜냐하면 북핵의 선제적인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라시아 철도 같은 경우는 북한은 이제 지나가는 것인데 그 중간에 그런 그 중요한 물동량이 넘어가게 된 그런 키를 북한에게 과연 넘겨줄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좀 5년 동안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색 국면이 좀 약간 지금 지속되지 아니라 왜냐하면 금강산이나 이런 그 관광개발 같은 경우 관광개발이나 아니면 저기 그 개성공단 같은 게 좀 해결되는 그런 측면을 봐도 약간 지금 그렇게 부드럽게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향후 10년 내에는 좀 그 철도라는 게 좀 공연불에 좀 그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다르게 계속 이런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테마주는 네. 뭐 장기적으로 뭐 하긴 힘들죠. 하루에도 급등락이 네. 15%씩 5%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원래 그 한 5년 정도 또 울고 먹었던 재료이니만큼 실체가 되면 그때 뭐 지금은 조금 저 같으면 네. 접근하지 알겠습니다. 않으신 것이. 실체화되면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장 핫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박우석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주식 100의 비중으로 포트를 구성했고요. 4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4종목이 아쉽게도 모두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박우석 전문가님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카프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각각 보이고 있고요. SFA는 마이너스 3%대, 네오이즈 게임즈는 매도 재매수했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1.0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가 이틀 동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신 종목들도 있고요. 재매수하신 종목들도 보이고 있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방송에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8개 종목을 추천했고 그중에 4개 종목이 추천 후 10%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매도한 부분이 효성이란 부분인데 효성이란 종목이 오늘 금일 어제 세계 최초의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이라는 것을 개발 성공했다고 발표가 나오고 금일 상당히 고점에 갭 상승을 한 후에 크게 상승하다가 그 시초가를 무너뜨리면서 음봉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제보다는 상승했지만은 고점 대비 상당히 내린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실 만한 게 어떤 뉴스가 나와서 시초가 갭을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추세가 쭉 이어질 때는 보유를 하더라도 그 상승한 시초가를 어떻게 무너지거나 했을 때는 딱 조심해서 절반이라도 매도하는 그런 것을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효성과 제가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추천했는데 그 부분 오늘 제가 매수한 가격을 깨길래 제가 포트를 줄이기 위해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네. 뭐 회사가 나쁘거나 전 삼성중공업하고 제가 8개 추천 KG 이니시스라든가 또 두산중공업, 뭐 SFA, 네오지 게임즈 다 회사가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차원에서 제가 추천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효성은 그렇게 해서 14.6%의 수익을 내서 매도를 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도를 하고 그 어떤 수익률만 따진다면은 어떻게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시초가에서 많이 무너질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매도를 안 하고 기업을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놔두고 또 네오이즈 게임즈도 제가 추천한 이후 10%가 넘게 상승을 해서 매도를 한 이후 오늘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 네오이즈 게임즈 이익 보고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오이즈 게임즈는 제가 네오이즈 게임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추천한 부분이 네오이즈 게임즈 회사는 아주 튼실합니다. 네. PBR 다른 모든 게임 회사에 비해서 PBR 기준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 수익도 상당히 그 코스닥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렇게 10위권 안 내에 들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회사입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에 조금 뒤졌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대접을 못 받고 상당히 하락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오이즈 게임즈의 자체적인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게임즈 전반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게임즈 투자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떻게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애니팡을 만든 썬데이토즈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국민 게임이라 할 정도로 애니팡은 다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애니팡이란 게임이 오늘 신규 상장되자마자 그러니까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만든 썬데이토즈라는 회사가 상장되자마자 대부분의 요즘 신규 상장주는 처음 전달 상한가도 들어가고 했는데 오늘 상장하자마자 네, 거의 4% 정도 내렸네요. 4% 하락했을 겁니다. 3.89%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는 회사는 괜찮지만 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게임주에 대한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상존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대 중독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 지금 게임 회사에 대해서 마약과 도박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중독으로 게임을 같이 동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대통령 이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의 5대 콘텐츠 킬러 콘텐츠라고 게임을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게임을 마약과 같은 어떤 중독 현상에 포함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호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4대 중독법 안에 게임을 넣겠다 말겠다. 공청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은 올해만 해도 3조 원의 수출을 한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조 8천억 원, 올해 3조 원의 그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수출 효자 산업인데 지금 이러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게임에 대한 강제적인 셧다운 제도, 4대 중독법을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때 지금 중국 업체 산다 게임즈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PC방을 완전 잠식한 리그 오브 레전드, LOL이라는 게임 이런 게임을 라이엇 게임즈라는 미국 회사를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게임 업체를 4대 중독법으로 다 넣고 이렇게 창의적인 인재들이 게임을 무슨 마약을 만드는 것처럼 죄의식을 느끼고 지금 NHN의 이혜진 그리고 카카오톡을 만드는 김범수 한 게임을 만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런 네이버란 그 회사를 만들고 리니지를 만드는 NC소프트 회사 이 김택진이란 이런 분들 지금 4대 중독법을 따지면은 마약업자 같은 그런 범죄자 같은 인상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수출 효자 산업을 만드는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게임에 대한 중독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가정이나 어떤 사회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이런 중독법을 넣어서까지 네.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될까? 저는 수출이나 이런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 액터소프트라든가 네. 게임빌 그리고 또 컴투스라든가 요즘 게임주 투자하신 분들 뭐 NC소프트 외에는 모두 고통스러울 겁니다.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시절이 생길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현재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넥슨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지만 일본에 상장했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국내에 역량 있는 수출 게임 회사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국계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시장이 중국이나 이런 외국계에 잠식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게임주 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기를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런 안 좋은 정책이 어떻게 보면 게임주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가실 예정인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네오즈 게임즈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지만은 네오즈 게임즈는 이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입의 대부분을 받는 부분은 중국에 있는 또 총산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 게임과 지금 일본의 게임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본에서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매출 수익이 나지 국내에는 피망이라든가 국내 웹게임에서는 그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대작 게임 블레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블레스라는 게임과 코어 마스터즈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모바일 게임을 론칭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오늘 나오자마자 그 카카오톡 게임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에서는 추세상으로도 바닥은 다 받고 상승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리스크 요인은 항상 생각해 두시라는 차원에서 네오즈 게임즈를 다시 재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은 14%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하셨고 네오이즈 게임즈는 차익 실현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박우석 전문가님의 포트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황성우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현재 자산은 8,705만 원이고요. 포트에 4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황성우 전문가 포트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영진약품 마이너스 5%, 근화제약과 제로투세븐은 마이너스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 편입한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나스미디어도 현재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일단 며칠간 포트 변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모바일 광고 관련해서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네. 온라인 모바일 쪽에서 이제 유일하게 좀 못 오른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또 KT 쪽에 연동돼서 거의 온라인 미디어하고 모바일 쪽에서는 거의 동종업 같은 업종이 없는 유일한 회사라서 일단 좀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봤는데 네. 공교롭게도 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장기가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모바일 쪽에서 지금까지 어떤 큰 테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모바일 관련해서 보안주가 맨 처음 1차로 올랐었고 두 번째가 결제주가 이제 한번 올랐었고 세 번째는 이제 예전에는 페이스북 같은 그런 온라인 미디어나 광고 이쪽이 바닥을 치다가 지금 다시 이제 각광을 받는 시기고요. 네.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됐지만 온라인 광고나 이제 모바일 광고 쪽은 좀 더 강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KT를 더 든든하게 이제 지원군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는 좀 그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그리고 공모가보다 좀 현재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예, 공모가 산정에서 이제 그 최고점의 박스가 16,000원, 그 최고점이 15,500원이고요. 지금 현재 통과하는 라인은 13,000원대 그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의 최고점 13,650원인데 13,65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상당히 그렇게 매물대가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상당히 거래량이 좀 약소하게 돼 있죠. 두꺼운 매물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평균 거래량 100만 주가 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5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그 14,000원대를 안착을 시켜준다면 좀 그 좋은 시세의 흐름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 개별 종목이 약세 가운데서도 그 21선하고 그 중장기, 장단기까지 모두 다 종가상으로 좀 올려놓은 상태죠. 이렇게 꼬리를 나면서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는 두 가지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다음날 전일보다 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21선 근접하는 모습이 한 번 하고 네.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십자형 도치가 출현한 다음에 강력하게 위로 올려서 매물대를 뚫어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전체적인 종목이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여타 종목들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그 쫓아가서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좀 보유한 상태고요. 내일 하루나 이틀 정도에서 만약에 13,400원 요 라인을 뚫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중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게 바뀌게 되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이틀 동안 하락하고 십자형 도치 다음에 다시 가격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음봉 구간의 거래량을 먹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라인만 돌파되게 된다면 거의 이제 위로 향하는 매물대는 이제 없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종목들을 봐도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요것은 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좀 네. 계속 좀 눈여겨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4,500원에서 네. 15,000원 라인이 되겠고요. 네. 요때 거래량과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번 뚫어준다면 뭐 정고점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연출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매수한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이나 그레이트를 먼저 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그 예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보육 관련주 중에서 유아용품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네. 유아용품 관련 종목 중에 제로투세븐을 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제로투세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이나 그레이트하고 중국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면 되는데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라인을 쭉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가끔씩 가다가 좀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물량들이 위에 쌓여 있는 경우가 포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어차피 그 포트폴리오 상에 중국 관련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2개 정도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일단 그 차이나 그레이트는 단기적인 탄력 부족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이나 그레이트에 좀 비중을 줄이고 비중을 완전히 없애고 제로투세븐을 좀 매수를 해봤는데요. 자, 항상 생각을 했을 적에는 내가 틀리고 이제 시장이 항상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자, 요 종목 제로투세븐과 비교할 만한 종목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유아용품 관련주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2등주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요. 1등주는 보령 메디앙스죠. 1중에 움직이면 보령 메디앙스입니다. 그럼 요거 세 개의 차트를 좀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령 메디앙스는 지금 전고 오는 상 같은 조정장에서도 이제 거의 십자형 도치로 패턴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보이죠. 다 중단기나 단기 이평선 지금 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그보다는 기세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 역시 21선은 올라는 왔지만 보령보다는 약간 좀 기세가 탄력이 약하죠. 세 번째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네. 거래량이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거래량이 극히 좀 미미해졌습니다. 미미하고 시세 자체가 기관이 매수해서 끌어올린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이 팔게 되면서 좀
하락을 좀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보령 메디앙스가 제일 낫습니다. 2등이 네. 아가방 컴퍼니겠고요. 3등이 요 제로투세븐이겠죠. 근데 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유아용품 관련주 종목들 중에 세 종목 중에 중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제로투세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이나 그런 테마주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보령이나 이쪽 아가방 쪽으로 좀 매출이 좀, 그러니까 그 매기가 좀 몰리는 경향을 차트상에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만간 모멘텀이 이제 9일날 중국 전체 회의에서 이제 그 정책 수립 목표를 만약에 그 인구 확대라든지 이런 그 어떤 그 질적인 성장을 위한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산하제 안을 풀어준다면 오히려 좀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거래량이 극소한 대신에 한번 이제 달리고 나갈 때는 좀 약간 좀 거래량도 안 실리면서 좀 그 길게 오버슈팅하는 측면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요 제로투세븐 한 며칠 더 끌고 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유아용품 관련주는 아마 좀 9일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좀 테마를 이루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아가방이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좀 더 테마를 이루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매매로 따라붙기는 좀 좋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점검과 보유 관련주에 대한 관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황성우 전문가님의 오늘의 패미 내역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10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우, 나스닥, S&P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증시 장 점검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전문가님. 네, 현재 미국장 자체가 네. 상승으로 있습니다. 지금 차트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미국장에 지금 제가 연봉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 지금 미국장 나오고 있죠. 네, 미국장이 지금 현재 다우존스는 0.15%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 0.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제가 연봉을 띄워놨는데 미국장의 연봉이 보면 지금 5년째 연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5년째 연봉이 상승을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현재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그러네요. 이렇게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비슷한 때를 보면은 이때 1995년부터 해서 8년 가까이를 계속 양봉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양봉 다음 해에 그 음봉이 나올 때는 한 3년간 정도 이렇게 연봉이 나오는데 이 짱대 연봉이 나왔던 데가 리먼 브러더스에서 그래서 네.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이때 당시인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위기를 현재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현재 올해 상당한 양봉이 나오고 이렇다면은 올해 연말까지도 점점 이어지더라도 여기서 윗꼬리가 잠시 나오더라도 지금 추세는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다. 미국 다우존스는 현재 연봉상으로도 거래가 줄고 있고 내년마저도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내년에 캡을 떠서 이렇게 움직이다 음봉이 나올지언정 올해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그 중국이 다음 바톤을 이어서 또 삼중전회 이후에 어떤 지금 토지개혁이나 금융개혁을 통해서 중국에서 뭐 좋은 뉴스가 온다면은 결국 이 미국의 상승을 중국의 바톤을 받아서 네. 우리 국내 기업이 또 수출 기업들이라든가 대중국 관련주가 또 좋은 소식을 주지 않을까. 저는 장이 지금 현재 쉬어가지만은 대형 우량주나 이런 것을 조금씩 담아가야 할 좀 장세가 아닐까 해서 지금 저는 추세적으로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심 종목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관심 종목을 제가 지금 6개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 3개만 알려드리려고 간략히 하는데 들어볼게요. 예. 제가 이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본 중에서 괜찮은 종목, 제가 추천할 만한 종목을 향후 한 8개 정도를 올려놓고 그중에 한 2-3개 정도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네페스를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페스 부분은 범핑 기술을 가지고 디스플레이용 구동칩이나 휴대폰 사업을 하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회로 기판에
실장하는 그런 패키지 기술이 플림칩 범핑 기술이라는데 네. 최근에 이 중국의 서밋 기후사라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세우기 위해서 중국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국의 플림칩 범핑 시장에 어떤 진출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지금 차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차트는 좀 화면에 나오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네페스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을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고에 있어서 투자하시면 좋고, 다음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뭐 다 아시죠? 뭐 유진그룹에서 롯데 쇼핑 인수를 해서 이제 롯데그룹에 편입된 그 국내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는 김장철입니다. 올해는 배추값이 상당히 싸다고 들었죠. 배추값이 싸면은 어떤 소비자들이 김장을 많이 담급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의 판매가 호조가 되지 않을까. 김장 수요가 긍정적이라면은 여기서 매출에도 괜찮을지 않을까. 롯데마이마트도 현재로서는 어떤 매출 실적도 좋고 투자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그리고 마지막 알파칩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파칩스는 처음 말씀드렸던 네페스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개발 관련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지분 99%를 보유한 SVIC 14호라는 신기술 사업투자 조합이 이 회사의 지분을 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어떤 오너가 일대 주주로 갖고 있고 투자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하락했다가 이제 사실 상승기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어떤 시스템 반도체 대규모 투자가 된다면은 이 부분의 회사도 네페스와 함께 수혜를 받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네페스, 아이테스트, 알파칩스는 현재 차트도 이제 바닥을 잡고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에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3개 종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황성우 전문가님께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솔직히 좀 쉬어가는 모양새가 맞고요. 만일에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차라리 양적 완화 이후, 축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수혜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내일 전략은 좀, 근데 그 장 살펴보면 일단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좀 거래가 붙는데,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역배열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갑자기 낙폭이 커지는 그런 그 시장 체력이 나타났을 때 나오는 그 종목들의 현상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하는 종목은 좀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내일 좀 바라봐야 될 종목은 지금 나스미디어와 더불어서 이제 좀 독보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신규 종목 중에, 왜냐하면 신규 종목 자체가 이제 좀 시세가 좀 신선하기 때문에 파이오링크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DC 인터넷 장비 중에 ADC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국산 장비 중에서는 뭐 점유율이 이제 뭐 기술적 장벽도 높고 업종 자체가 이 회사에 특화된 업종인데, 지금 외산 제품들이 잠식해왔던 시장을 지금 많이 이 회사가 지금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21선은 일단 밟아놨고요. 11,000원대를 중요한 그 매물 라인인데 11,000원대를 중기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위로는 거의 지금 한 석 달 동안 횡보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는 거의 이제 매물이 없다고 봐야죠. 중기적으로도 참 괜찮은 회사니까 눈여겨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내일은 저도 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하죠. 네, 관심 종목 파이오링크까지 들려봤습니다. 오늘은 박우석 전문가, 황성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미엄 투자 강연의 돈 콘서트가요. 11월 16일 롯데백화점 일산점 문화홀에서 열립니다. 스타겐증권 방송의 이명록 전문가, 문서진 전문가 함께하고요. 스마트증권TV의 정윤모, 머니코치 전문가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고민 해결,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 오늘은 어르신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사는 동안 아프고 다치는 것도 걱정되고 혹시 사망할 경우에 대비도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생존 시에도 사망 시에도 치매에 걸려도 5대 질병에 걸려도 또 다치거나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을 해도 보장되는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아픈 것도 챙겨주고 혹시나 죽을 경우에도 챙겨주는 그런 보험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실버보험들을 보면 어떤 거는 죽었을 때만, 어떤 거는 아프고 다쳤을 때만 보장해 주니까 많이 아쉽지. 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좋은 기회에 만나신 겁니다.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혹시 모를 치매로 인한 간병비 부담도 대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또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다칠 경우에 대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특약으로 이렇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간질환 같은 큰돈 드는 5대 질병의 진단금도 보장해 드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특약으로 다치거나 고혈압, 간경화, 백내장 같은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네, 어르신들께 필요한 보장들을 모으고 모아서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게 나온 실버보험입니다.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늦기 전에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44-0769 1644-0769 네,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이런 실버보험을 원하셨던 거죠. 아침에도 걱정되지, 여기저기 큰 병 앓는 것도 걱정되지, 혹시 세상 떠날 경우 뒷일도 걱정되지.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덜 수 있으면 딱 좋지. 그래서 이 보험을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나이 들수록 치매도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거기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폐질환 같은 큰돈 드는 5대 질병도 특약으로 진단금을 보장하고요. 이뿐 아니라 특약으로 재해나 당뇨, 고혈압, 백내장 같은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 시 수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이 모든 보장 중에 어느 하나라도 보장받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장들에 해당될 경우 또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장 신한생명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나이 들어서 아픈 것도 걱정되고 혹시 모를 사망에도 대비해두고 싶으시다면 지금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으로 전화해보세요. 1644-0769 1644-0769 남녀 20세에서 최대 70세까지 가입되고 최대 90세까지 보장되며 일부 특약은 최대 80세까지 보장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제외됩니다. 치매보장 개시일은 계약 2년 후부터이며 재해로 인한 치매는 보험계약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실버 수술보장 특약은 재해 및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5대 질병 진단특약 A는 약관에서 정한 5대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며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착한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착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착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발전과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한결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착한 기업들은 국민과 함께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착한 기업들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맛집 특공대가 방송됩니다. A kiss like a mouth tattoo. She's waiting at home. Branded by love, it'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on th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첫 출근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꿈이 있다면 도전을 겁내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던 그분의 두 번째